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내분 비내과 전문의 김태중입니다. 저는 올해로 87세가 되었습니다. 지난 59년간 의사로서 당뇨와 대사질환을 연구하고 진료해왔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과 같은 어르신들께 실질적인 건강 정보를 나누고자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진료실에서는 항상 시간이 부족해서 자세히 알려드리지 못했던 건강 비결들을 오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비결들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효과를 본 방법들입니다. 오늘은 당뇨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과일 섭취에 대해 특별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모든 과일 중에서도 저는 블루베리를 최후의 과일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 블루베리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과일하면 많은 분들이 곧바로 당 걱정부터 하시죠. 하지만 블루베리는 조금 다릅니다. 이 과일은 의학적으로도 그 효과가 입증된 당뇨 환자에게 아주 특별한 과일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과일을 드실 때마다 혈당이 오를까 걱정되시나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87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진료실을 지키고 있는 김태중이지만 사실 저도 15년 전 당뇨 진단을 받은 환자였습니다. 오늘은 제 경험과 59년간의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블루베리가 어떻게 혈당을 개선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섭취해야 가장 효과적인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될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귀중한 정보를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의사들 사이에서 블루베리를 당뇨 환자의 최후의 과일이라고 부르는지 궁금하신가요?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도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를 살펴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블루베리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거의 약물에 가까운 효과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15년 전 진료실 책상 앞에 앉아있던 의사에서 갑자기 환자가 되었습니다. 평생 환자들에게 건강관리에 대해 조언해주던 제가 직접 당뇨 진단을 받게 된 것이지요. 당시 저의 공복 혈당은 154, 당화 혈색소는 7.9였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의사로서 당뇨의 위험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더욱 두려웠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72세였으니 이제 막 노년기에 접어들던 시기였지요. 처음에는 누구나 그렇듯 운동으로 해결해보려 했습니다. 아침마다 등산도 하고 실내 자전거도 열심히 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운동만 열심히 하다 보니 갑자기 저혈당이 와서 쓰러지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집 근처 공원에서 운동하다가 갑자기 식은땀이 나고 온몸에 힘이 빠졌던 그날 다행히 지나가던 주민이 저를 발견해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후 저는 운동뿐만 아니라 식이요법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었지요. 바로 그때 우연히 접하게 된 것이 블루베리였습니다. 미국 메인 의과대학의 한 연구 논문에서 블루베리의 혈당 저하 효과를 접한 후 매일 아침 식전에 냉동 블루베리 한 줌, 약 50g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3개월 후 병원에서 측정한 당화 혈색소가 7.9에서 6.8로 낮아져 있었습니다. 다른 약물 복용이나 생활 습관에 큰 변화 없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처음 당뇨 진단을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셨나요? 절망감, 두려움, 그리고 막막함. 저도 그 모든 감정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혈당 관리는 생각보다 작은 변화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블루베리가 혈당을 낮추는 비밀은 바로 보라색 색소인 안토시아닌에 있습니다. 이 성분은 어떻게 작용할까요?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 표면에는 작은 문과 같은 수용체가 있는데 이 문을 통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갑니다.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바로 인슐린이지요. 당뇨병은 이 열쇠가 잘 작동하지 않거나 열쇠 자체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마치 문이 경첩에 기름을 치는 것처럼 작용합니다. 이 인슐린 수용체의 민감도를 높여서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더 많은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지요.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인슐린 민감도 개선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여러 임상 연구에서 하루 50g 이상의 블루베리를 섭취했을 때
식후 혈당이 최대 40%까지 감소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일부 경구 혈당 강화제의 효과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물론 약물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식이요법의 일부로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다면 혈당 관리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 더욱 놀라운 것은 블루베리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과일은 과당을 함유하고 있어 혈당 지수가 높을 수 있지만 블루베리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당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 즉 급등을 방지하면서도 항산화 성분의 이점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블루베리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과일을 포기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블루베리를 시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하여 혈당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루베리를 섭취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는 생으로 먹든 냉동으로 먹든 그 효능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냉동 블루베리가 안토시아닌 함량이 더 오래 유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접근성과 경제성을 고려해 냉동 블루베리로 시작해보라고 권합니다. 하루 권장량은 한 줌, 약 50g에서 100g 정도입니다.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단, 냉동 블루베리를 사용할 경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재냉동은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녹은 블루베리를 다시 얼리면 세포벽이 파괴되어 영양소가 손실됩니다. 그러므로 냉동 블루베리는 필요한 양만큼만 꺼내서 즉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혹시 당뇨가 있으면 다른 건강 문제도 같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질환. 이런 질환들이 마치 서로 손을 잡고 찾아오는 것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의학적으로 이런 현상을 대사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블루베리는 이 모든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83세 되던 해 정기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갑자기 올라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LDL 콜레스테롤,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 부르는 수치가 170으로 측정되었지요. 당시 저는 이미 10년 넘게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해왔지만 가끔 바쁘다는 핑계로 몇 주간 거르기도 했습니다. 그 검진 결과 후에는 다시 매일 아침 블루베리 섭취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재검사 결과 LDL 콜레스테롤이 170에서 142로 낮아져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요인들도 있었겠지만 블루베리가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확신합니다. 블루베리는 혈당을 낮추는 것을 넘어 심혈관 건강에도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개선하여 혈압을 안정시키고 콜레스테롤, 특히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방지합니다. 산화된 LDL 콜레스테롤은 동맥경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이 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블루베리는 체중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낮은 칼로리와 풍부한 식이섬유로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방지하고 대사율 향상에도 기여합니다. 당뇨 환자에게 체중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들 아시겠죠. 혈당 관리의 기본이 바로 적정 체중 유지입니다. 여러분은 건강검진 결과를 받아볼 때 어떤 수치가 가장 걱정되시나요? 당뇨가 있으면 모든 수치가 신경 쓰이지만 특히 혈압과 콜레스테롤은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치들이 모두 심혈관 질환과 직결되기 때문이지요. 물론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작용 위험 없이 시도해 볼 수 있는 자연적인 방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블루베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여러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는 단독으로 섭취하는 것도 좋지만 특정 식품과 함께 먹으면 그 효능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제가 특히 권장하는 조합은 블루베리와 무과당 요거트입니다. 요거트에 함유된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은 장내 미생물 균형을 개선하는데 이는 대사 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장내 미생물 구성이 인슐린 저항성과 당뇨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유제품이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주로 우유에 한정된 이야기이며 요거트의 경우 발효 과정을 거쳐 그 영향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과당 그릭 요거트와 블루베리를 함께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릭 요거트는 단백질 함량이 높아 포만감을 주고 혈당 상승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블루베리를 더하면 맛과 영양, 그리고 건강 효과까지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간식으로 무엇을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과자나 빵 같은 고탄수화물 간식을 선택하시는데 이런 간식을 블루베리와 요거트로 대체해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의 또 다른 놀라운 점은 뇌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안토시아닌은 뇌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신경세포 간 신호 전달을 개선하는데 이는 모년기 인지 기능 유지에 중요합니다. 실제로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노인들은 기억력과 집중력 테스트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당뇨 환자분들 중에는 가끔 당뇨 두뇌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혈당이 불안정하면 기억력이나 집중력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하지요. 블루베리는 혈당 안정화와 뇌건강 증진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처럼 블루베리는 단순한 과일이 아닙니다. 혈당 관리부터 심혈관 건강, 체중 조절, 뇌 기능 개선까지 다양한 건강상 이점을 제공합니다. 마치 작은 약국을 우리 몸에 들인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지요. 여러분은 슈퍼마켓에서 블루베리를 고를 때 어떤 점을 확인하시나요? 색깔, 크기, 가격. 오늘은 블루베리를 현명하게 구매하고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블루베리를 구매했을 때는 사실 잘 몰라서 그냥 보기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며 알게 된 선택 기준이 있습니다. 이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생 블루베리를 고를 때는 색상이 균일하고 짙은 남색 또는 보라색인 것을 선택하세요. 붉은 기가 도는 것은 완전히 익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블루베리 표면에 하얀 가루처럼 보이는 블룸이라는 자연 왁스층이 있는 것이 신선한 증거입니다. 이 왁스층은 블루베리를 보호하고 신선도를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블루베리의 크기는 품종에 따라 다양하므로 크기보다는 탱탱한 정도가 더 중요합니다. 너무 물렁물렁하거나 눌러보았을 때 쉽게 터지는 것은 피하세요. 또한 포장 안에 물기나 곰팡이가 있는지, 블루베리가 서로 달라붙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도 한 번은 큰 마트에서 특가로 판매하는 블루베리를 구매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였지만 집에 와서 열어보니 아래쪽에 있는 블루베리들이 물러 있었고 일부는 이미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그 후로는 포장을 뒤집어서 아래쪽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국내산과 수입산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는 계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름철, 즉 6월부터 8월에는 국내산 블루베리가 제철이므로 신선하고 맛도 좋습니다. 다른 계절에는 주로 수입산이 유통되는데 칠레나 미국에서 수입된 것들이 많습니다. 원산지보다는 신선도와 유기농 인증 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를 선택할 때는 포장 상태가 훼손되지 않았는지, 블루베리가 뭉쳐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세요. 뭉쳐있다면 한 번 녹았다, 다시 얼린 것일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유기농 인증과 세척 완료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유기농 블루베리와 일반 블루베리 중 어떤 것을 선호하시나요? 개인적으로 저는 가능하면 유기농을 선택합니다. 블루베리는 농약 잔류물이 많은 과일 중 하나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격 차이가 크지만 건강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구매한 블루베리는 어떻게 보관해야 가장 오래 신선하게 유지될까요? 생 블루베리는 씻지 않은 상태로 통풍이 잘 되는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기가 있으면
곰팡이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먹기 직전에 씻는 것을 권장합니다. 저는 블루베리를 깨끗이 씻어서 주방 페이퍼로 물기를 제거한 후 얇게 펼쳐 냉동실에 1시간 정도 두었다가 지퍼백에 넣어 냉동 보관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블루베리가 서로 달라붙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꺼내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생 블루베리의 유통기한은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냉장 보관 시 일주일 내외입니다. 그러나 최상의 맛과 영양을 위해서는 구매 후 3일 이내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는 적절히 보관할 경우 6개월에서 1년까지도 품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83세 때 경험한 재미있는 일을 하나 나눠볼까요? 당시 저는 블루베리 농장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직접 블루베리를 따보니 정말 신선한 블루베리가 얼마나 맛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게다가 농부에게 블루베리 보관 팁을 배웠는데 그것은 바로 에탄올 처리였습니다. 블루베리를 1대3 비율의 식초와 물용액에 잠깐 담갔다가 건져 완전히 말리면 곰팡이 방지 효과가 있어 더 오래 보관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시도해보았고 실제로 블루베리의 신선도가 일주일 이상 유지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단, 이 방법을 사용할 때는 블루베리를 완전히 말려야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일을 오래 신선하게 보관하는 나만의 방법이 있으신가요? 때로는 이런 작은 팁 하나가 식품 낭비를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블루베리 구매 시 흔히 발생하는 실수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많은 양을 한 번에 구매하는 것입니다. 블루베리는 신선도가 빨리 떨어지므로 일주일 내에 섭취할 수 있는 양만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동 보관을 계획하고 있다면 예외가 될 수 있겠지요. 두 번째 실수는 가격만 보고 구매하는 것입니다. 블루베리는 특가 세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대개 신선도가 떨어지기 시작한 것일 수 있습니다. 신선도와 가격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블루베리를 깨끗이 씻어서 보관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물기는 곰팡이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먹기 직전에 씻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식품은 약이 아니지만 약만큼 중요합니다. 올바른 식품 선택은 건강관리의 기본이며 블루베리는 당뇨 환자에게 특히 가치 있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구매와 보관 팁 중에 당장 실천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다음번 장보기 때 블루베리를 장바구니에 담아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 장에서는 블루베리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총체적 건강관리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블루베리만으로 건강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운동,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 등과 함께할 때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저는 87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작은 변화를 시도하며 매일을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건강을 위한 작은 실천들에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블루베리 한 줌을 먹는 것, 10분 동안 걷는 것, 물 한 잔 더 마시는 것, 이 모든 작은 선택들이 모여 건강한 노후를 만듭니다. 어떻게 드시나요? 블루베리를 그냥 한 줌씩 집어 드시나요? 아니면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시나요? 오늘은 블루베리를 일상에서 더 맛있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제 경우 처음에는 단순히 아침에 한 줌씩 날것으로 먹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같은 방식으로 먹다 보니 조금 지루해지더군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았고, 그 중에서 특히 효과적이고 맛있었던 방식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은 그릭 요거트와 블루베리를 함께 먹는 것입니다. 무과당 그릭 요거트 한 컵에 블루베리 한 줌을 얹어 먹으면 요거트의 새콤함과 블루베리의 달콤함이 만나 굉장히 맛있습니다. 게다가 요거트의 단백질과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이 함께 작용해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블루베리 스무디입니다. 블루베리 한 줌과 시금치 한 줌, 약간의 아몬드 밀크를 믹서기에 넣고 갈면 영양 가득한 스무디가 완성됩니다. 시금치는 맛이 거의 나지 않으면서 비타민과 미네랄을 추가해줍니다.
아몬드 밀크는 우유보다 당 함량이 낮고 건강한 지방을 제공해 영양소 흡수를 돕습니다. 제가 80세 때 겪었던 재미있는 경험을 하나 나눠볼까요? 당시 저는 매일 아침 블루베리를 먹었는데 하루는 실험 삼아 블루베리를 먹기 전과 후에 혈당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아침 공복 혈당이 130이었는데 블루베리 80g을 먹고 30분 후 측정했더니 오히려 124로 낮아져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겠지만 저에게는 블루베리가 혈당을 올리기는커녕 오히려 낮추는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경험 후 저는 블루베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식단에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샐러드에 토핑으로 넣거나 오트밀에 섞어 먹거나 심지어 닭고기 요리의 소스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블루베리의 새콤달콤한 맛은 다양한 요리와 잘 어울립니다. 여러분은 일상에서 어떤 건강식품을 다양하게 활용해 보고 계신가요? 같은 음식이라도 먹는 방법에 따라 맛과 영양 흡수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이제 제가 환자들에게 자주 알려드리는 블루베리 활용법 몇 가지를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블루베리 오버나이트 오추입니다. 저녁에 오트밀 반 컵과 무과당 두유 또는 아몬드 밀크 한 컵을 섞어 냉장고에 넣어둡니다. 아침에 꺼내서 블루베리 한 줌과 약간의 계피 가루를 뿌려 먹으면 됩니다. 오트밀의 식이섬유는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주고 블루베리와 계피는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는 블루베리 치아시드 푸딩입니다. 치아시드 2큰술과 무과당 두유 한 컵을 섞어 최소 2시간 냉장고에 두었다가 블루베리와 약간의 바닐라 추출물을 넣어 먹습니다. 치아시드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고 식이섬유 함량도 높아 당뇨 환자에게 매우 좋은 식품입니다. 세 번째는 블루베리 그린 샐러드입니다. 시금치나 케일 같은 녹색 채소에 블루베리, 호두 약간의 올리브 오일과 발사믹 식초를 뿌려 먹습니다. 이 조합은 당뇨뿐만 아니라 심혈관 건강에도 매우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레시피가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 걱정 마세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단순히 블루베리 한 줌을 그대로 먹는 것으로 시작했고, 점차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지 복잡함이 아닙니다. 블루베리를 활용할 때 알아두면 좋은 팁 하나를 더 드리자면, 블루베리는 다른 과일과 섞어 먹어도 좋습니다. 특히 딸기, 라즈베리 같은 베리류와 함께 먹으면 항산화 효과가 상승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당이 높은 과일인 바나나, 망고와 함께 많이 섭취하면 혈당이 올라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분명 건강에 좋지만 그렇다고 약은 아닙니다. 즉 기존의 당뇨 치료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블루베리는 약물 치료나 운동, 전반적인 식단 조절과 함께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이 블루베리의 효과에 너무 감동해서 약물 복용을 중단하려 하신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것을 말렸습니다. 블루베리는 약물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약물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때 가장 이상적입니다. 블루베리를 일상에 통합하는 과정에서 떠오르는 질문들이 있을 텐데요. 제가 자주 받는 질문 몇 가지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블루베리를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연구에 따르면 혈당 개선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하루 50g에서 10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는 대략 성인 한 줌 정도의 양입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으니 자신의 혈당 반응을 관찰하며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블루베리를 먹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인가요? 가장 효과적인 시간은 아침 식사 전이나 식사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공복에 블루베리를 먹으면 항산화 성분의 흡수율이 더 높고 식사와 함께 먹으면 식후 혈당 상승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블루베리 말고 다른 베리류도 비슷한 효과가 있나요? 다른 베리류인 라즈베리, 블랙베리, 아사이베리 등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블루베리입니다. 다양한 베리류를 번갈아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블루베리 주스나 잼도 효과가 있나요?
신선한 블루베리나 냉동 블루베리에 비해 주스나 잼은 가공 과정에서 식이섬유가 줄어들고 당 함량이 높아질 수 있어 권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시판 블루베리 주스는 대부분 당이 첨가되어 있으므로 당뇨 환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활용법 중에 한 가지라도 시도해보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일상의 블루베리를 통합하는 과정은 단순히 건강을 위한 것을 넘어 식생활에 즐거움을 더해 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색과 맛을 경험하고 창의적인 조합을 시도해보는 것은 모년기 식사의 질을 높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87세인 저도 여전히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하고 블루베리를 활용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건강한 식습관이 중요해진다는 것을 몸소 느끼기 때문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요약하자면 블루베리는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훌륭한 식품이지만 그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 정기적인 검진, 적절한 수분 섭취, 사회적 연결,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함께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여정에 이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건강 정보를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블루베리의 혈당 저하 효과와 안전한 섭취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블루베리가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당뇨 환자에게 약처럼 작용할 수 있는 특별한 식품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보라색 색소인 안토시아닌이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하고 하루 50g 이상 섭취 시 혈당이 최대 40%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살펴보았지요. 또한 블루베리는 혈당 관리뿐만 아니라 심혈관 건강, 체중 조절, 뇌 기능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과 냉동 블루베리의 차이점, 효과적인 섭취 방법, 구매와 보관 팁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블루베리는 총체적인 건강 관리의 일부로서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 등과 함께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하며 당뇨를 관리해왔습니다. 72세에 당뇨 진단을 받은 후 지금 87세가 된 지금까지 큰 합병증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블루베리만의 효과는 아니겠지만 분명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변화의 꾸준한 실천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블루베리 한 줌을 매일 먹는 것에서 시작해 점차 다른 건강한 습관들을 더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작은 변화를 시작하실 건가요? 블루베리를 식단에 추가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침 식사에 블루베리 한 줌을 더하는 거 어떨까요? 또한 건강관리는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할 때 더 효과적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하거나 같이 걷기 운동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건강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정보를 나누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가끔 계획대로 되지 않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실패가 모든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59년간 의사로 일하며 수많은 환자를 만나온 경험에서 한 가지 확실하게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망의 중요성입니다.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은 평생 관리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질 높은 삶을 살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적절한 관리와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저는 87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일주일에 3일은 진료를 보고 취미 활동도 즐기며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소중히 여깁니다. 당뇨는 제 삶의 일부이지만 제 삶 전체를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삶의 기쁨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변화들을 통해
더 나은 건강과 삶의 질을 찾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실질적인 정보를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 함께 만들어가요.